네, 마켓 진단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광화문 프리미어 센터 이화진 차장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 뉴욕 증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과 그다음에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하락, 우리 시장에 영향을 주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조정, 기타 등등. 근데 이 생태계 교란종 때문 아닌가 싶긴 한데 주식시장 생태계 교란종 빅매기가 이제 스페이스X잖아요. 네. 스페이스X가 이제는 시간이 조금씩 가면 6월부터 시작해서 7월 초까지 여러 가지 인덱스에 이제 편입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인덱스를 추종하는 자금들이 일부 다른 거를 조금 매도하고 그거를 옮겨가야 돼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러셀 1000까지 이제 이번에 5거래일 안에 이제 편입이 되는 이슈가 있고, 말씀대로 7월 7일,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7월 7일이고, 이제 미국 시간으로 7월 6일쯤에는 이제 나스다백 이제 편입이 되다 보니 이제 그런 이제 패시브 자금에 따른 유입, 이게 결국에는 시장의 하방을 조금 이제 막는 요인이 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유통 비율이 애초에 이제 4%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물량 자체가 작으니 단기적으로 이제 급등에 유리한 모습이 또 나왔었고, 그 와중에 또 하필 유가가 좀 급락하다 보니 그만큼 시장에 좀 반응들이 이제 로테이션이 생기기 시작을 했고, 말씀대로 기술줄에 대한 이제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그 물량들이 스페이스X 쪽으로 이제 자금 이동이 좀 나오다 보니까 그런 영향들이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고 이제 글로벌 시장에도 좀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본질의 방향이 바뀐 것은 아직 포착된 건 없다. 물론 내일 새벽에 이제 FOMC라고 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 미국 중앙은행격인 어떤 스탠스 추이를 봐야 되겠지만 현재로 봐서 케빈 허씨가 갑자기 매에 어떤 발톱을 드러내거나 이럴 가능성이 낮잖아요. 유가가 또 좀 낮아지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시장 영향이 지금은 조정을 받을 때는 아직은 공격적으로 다가서야 되는 결론이긴 합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어제 BOJ 발표 때도 마찬가지다시피 어제 BOJ 물론 금리 인상할 건 알고는 있었지만은 시장이 끝나고 나서 이제 지수도 굉장히 반등이 세게 나왔었고, 니케이는 그렇죠. 이제 FOMC도 아마 지난주까지도 어떻게 보면 케빈 허씨 입장에서도 사실 마음속으로는 매파적으로 가야 되나. 그다음 이제 물가에 대한 지표도 계속 꾸준히 좀 높게 나오다 보니까 약간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에 이제 여론 중심이 좀 나왔다가 말씀대로 이제 생각보다 이란과의 그 MOU 협약이 나오게 되면서 유가가 생각보다 빨리 내려왔죠. 77달러가 나오니까 어느 정도 수치가 보여주다 보니 그러면 아마 내일 새벽에 있을 케빈 허씨의 멘트 같은 경우는 올해까지는 동결은 이제 있을 수는 있어도 결국 물가 지표가 얼마만큼 더 빨리 잡히느냐가 주요 핵심인데, 우리가 이제 근원 CPI를 보게 되면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이제 지표죠. 네. 실제로 여기서에 대한 이제 관세나 이런 부분들은 이미 물가는 지속적으로 잡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유가도 우리가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하나둘씩 통과가 되면 원유에 대한 그 시장에 대한 복귀가 빠르게 이루어지게 되면 유가도 안정세로 가게 될 것이다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금리의 인하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비둘기파적인 멘트가 조금 더 시장에서는 좀 유리한 국면을 좀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물가는 말씀하신 헤드라인은 이제 유가와 그다음에 식료품 이런 것들이 포함인데, 유가가 뛰는 동안 의외로 식량 가격이 내려가가지고 일정 부분 좀 상쇄가 된 것도 좀 희한하고, 많은 언론에서 이야기하지만 올해는 이제 슈퍼 엘니뇨 를 얘기하잖아요. 호주도 지금 수온이 계속 올라가나 봐요. 그래갖고 상당히 걱정들을 많이 하고 이게 이제 작황에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하는데 실제 나타나진 않고 있어요. 그렇죠. 나타나면은 유가 이 식량 가격, 곡물 가격이 반응할란가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그래서 근데 그나마 이제 유가가 좀 내려오고 네. 그다음에 이제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량을 제외한 그다음에 이제 코어 CPI 얘기하셨는데 여기는 이제 주거 비용 같은 게 많이 차지하잖아요. 네. 미국은 주거 비용이 아직 그렇게 막 뛰진 않은 모양이에요. 우리는 이제 전월세 가격에 부동산 날리고 동탄의 집값 얘기하고 매일같이. 미국은 하여튼 인플레이션 지표가 생각보다 데미지 강하게 줄 것 같진 않은 현재까지의 추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FOMC는 무난하게 지나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네. 자, 그러면 우리 다시 넘어와서 반도체 소부장? 네.
하이닉스 주가는 오늘 그래도 또 나름 선방을 하고 있어요. 여기는 뭐 목표가 500만 원? 근데 뭐 1000만 원, 뭐 1억 이렇게 코인이야? 뭐 단기적으로는 하이닉스 어제 아마 언론에도 나왔다시피 8월쯤에 예상했던 부분이 7월쯤에 ADR 이제 상장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면서 그랬죠. ADR 상장을 하는데 물론 이제 수정이 되긴 했습니다만 100주 자사주 매입을 한다 했고 네. 실제 ADR 상장을 통해서 그 다음 멘트가 오늘 이제 반도체 소부장을 이끌어왔는데 용인 클러스터 팹에 투자를 하겠다 얘기했죠. 결국엔 그게 이제 소부장이 이제 최태원 회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2035년쯤에까지 이제 지금 생산 계파의 3배까지 계속 늘리겠다 얘기를 했고 뭐 최근에 뭐 삼성 ENA도 주가 흐름 좋지만은 지금 삼성전자 P5도 그렇고 용인 팹 클러스터 Y1도 그렇고 대부분이 내년 그 준공 시기를 다 땡겼습니다. 땡기다 보니 지금 이제 가격 인상 얘기가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는 거고 지금 SK 하이닉스도 지금 3%에서 5% 정도 장비 가격을 올린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제 공급망이 지금 타이트하다는 거죠. 보통 소부장이 그 흔히 말해서 리드 타임이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이제 걸리는 거고 이거는 어차피 시기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삼성전자 향이 있을 거고 마이크론 향도 있을 거고 중국의 CXMT 향도 있는데 CXMT도 3분기에 대규모 증설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러면 장비 가격이 올라갈 수 없는 측면에서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반복 현상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물론 지금 소부장이 어제 급락했다가 뭐 변동이 굉장히 커요. 지난주 같은 뭐 상한가도 갔다가 이제 흔히 말해서 좀 주주분들은 매매하기가 쉽지 않은 장은 맞는데 네. 결국에는 이 흐름이 우리가 지금 과연 이걸 우리가 뭐 2035년을 보는 거냐 아니면 2030년을 보는 거냐인데 이게 지금 3분기 때도 공급 계약이 지속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에 대한 모멘텀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볼 때는 보유하신 분들은 제가 볼 때는 공급 계약이 나오고 3분기, 4분기로 계속 이어지는 추세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이 바뀌는 상황으로 조금 체크를 하는 게 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자주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지난주에 이제 해외 IB UBS 리포트가 반도체의 이제 장비 쪽에 30년 내에 처음 보는 수요의 가시성, 자꾸 어려운 용어를 쓰는데, 그러니까 뭔가 이 원청이라고 해야 돼요. 상위 컨보이하는 이제 끌고 가는 벤더와 밑에 이런 밸류 체인, 이 용어들이 참 어렵죠. 소통을 많이 한다. 네. 예, 같이 이제 막 이제 뭐 야 이렇게 하고 설계도도 공유하고 뭐 비전에 대해서 공유하고 실제 발주도 나오기 시작했고 한 거를 이제 UBS는 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상당히 좋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뭐 일주일 만에 변동이 크다고 아예 잘못 봤어라고 하지는 않을 것 같다 생각인데. 자, SK 하이닉스가 어찌됐건 시장을 선도하는데 오늘 또 이제 나온 이슈 중에 어제죠. 네. 100조 원 규모의 주주 친화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뭐 풍문이라고 조혜 공시는 나온 것 같은데. 네, 이게 결국에는 주주총회 때도 그랬고 이번 1분기 컨퍼런스 콜도 얘기했다시피 전체 이제 FCF 인형 현금 흐름의 50%는 이제 향후에 주주하는 정책을 하겠다라고 다시 정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주주총회 때 주주들의 반박이 엄청나게 굉장히 컸었고 그때 제가 알기로 100조를 현금을 쓴다고 하니까 아니 우리는 왜 배당 안 주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1분기 컨퍼런스 때 살짝 말을 바꿨습니다. 직원들 상여금이나 보상금도 주총을 거쳐야 되는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 주주분들의. 그래서 1분기 컨퍼런스 콜 때 아니다 FCF 여기서 우리가 50%는 여러분들 주주들에게 쓰겠다 얘기를 했고 지금 이제 SK스퀘어가 주가가 더 좋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해외 신주 발행을 하게 되면 지금 SK스퀘어의 지분이 20%에서 내려가게 됩니다. 이거는 지주사 조건을 이게 안 맞는 조건이다 보니까 그럼 하이닉스는 자사주 매입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야 이제 향후에 SK스퀘어가 그 지분을 통해서 이제 소거까지 하겠죠. 그게 이제 SK스퀘어가 최근에 주가가 좀 좋은 흐름이나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결국에는 이게 주주총회와는 다르게 이제 1분기 이후 때 물론 지금은 공시상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기는 했지만은 검토한 바가 구체적인 얘기를 했죠. 지금 이제 얘기는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7월이든 8월이든 SK 하이닉스는 이제 ADR 상장이 되게 되면 그에 따른 최대 수혜는 SK 하이닉스도 맞긴 하겠지만은 SK 스퀘어를 공략하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또 한 가지 뭐 호재가 만발하겠지만 본업도 잘 되고 이익도 지금 계속 추정치도 늘리고 있고 거기에 뭐 주주환원 정책, 기타 등등 증설
또 하나가 이제 그 지분을 보유한 일본의 이제 키옥시아, 네, 이게 키옥시아. 낸드 플래시, 키옥시아도 일본 니케이에서 지금 시가총액이 1위로 가고 1위로. 네. 제가 225 지수는 뭐 소프트뱅크지만 1위가. 근데 아이 뭐 저 그렇다 치고 하여튼 이거 뉴욕에 지금 상장 준비를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네. 키옥시아도. 키옥시아도 이제 상장 준비 있고 어. 키옥시아 지분의 한 30%인가 그때 아마 하이닉스가 지분을 그렇죠. 20% 이상인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제 아마 우리가 지금 증설 얘기만 이제 하고 있는데 뭐 H밴도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은 지금 3분기 때부터는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뿐만 키옥시아도 마찬가지로 낸드 쪽 캐pex 투자는 계속 이제 원활하게 계속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워낙 최근에 SSD 쪽의 수요 강세가 굉장히 크고 가격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내년 상반기가 되면 하이닉스도 같이 샌디스크와 협업을 해서 지금 HBF 양산을 지금 준비 중에 있는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네. 하이닉스는 이게 HBF까지 지금 나중에 밸류가 같이 이제 부여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좀 릴레이팅이 좀 생각보다 클 수 있지 않나. 만약에 상장하게 됐을 때 실제 마이크론 지금도 이제 마이크론과 계속 이제 시가총액 경쟁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마 좀 더 이제 흔히 말해서 이제 아웃퍼폼이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이 좀 단기적으로 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이 현재 한 $1,000 정도 조금 넘죠. 네. 주당. 근데 $1,600 타캡 목표가 레포트들도 네, 나온 것 같고. $1,615 정도 수준까지. 그러면 한 60% 하이. 그러면은 뭐 하이닉스는 그래서 500만 원 얘기가 나오는군요. 네, 그게 마이크론이 60% 위쪽이면은 하이닉스는 그보다 위쪽이니까 한 뭐 더블 정도 100% 그러니까 500만 원 확 이렇게 긋는 건가? 아마 이번에 2분기 실적에서 엔비디아 그 장기 공급 계약했던 선급금 반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아마 27년, 28년도 밸류가 조금 더 바뀔 수가 있는 거. 그리고 지금 EPS가 올라가야 결국에는 새로운 밸류가 창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2분기 실적 이후에 아니면은 이번에 마이크론 이제 6월 28일인가요? 그때 실적 발표 이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목표가가 완전히 좀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마이크론이 지난 1분기 가이던스를 얘기를 한 게, 2분기 가이던스를 얘기한 게 총 매출 이익률을 85%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때 시장에서 좀 깜짝 놀라긴 했는데 그걸 과연 실현하는지 여부. 그럼 당연히 2분기에 대한 목표치도 완전히 좀 바뀔 수 있는 상황이라서 진짜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후에 조금 더 강세가 좀 나올 수도 있다는 부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집중을 하면은 전략은 아무리 뭐 유가가 급락을 하고 뭐 섹터에 대한 로테이션이 나오더라도 펀더멘탈은 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 2분기는 장기 공급 계약 선급금이 어떻게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어떻게 반영되는지 메모리 쪽은 좀 보시면 되고 소부장은 분명한 거는 이제 최근에 하나둘씩 계약이 나왔고 이제 HB4 쪽으로 장비 공급 계약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점. 그거는 이제 뭐 전공정, 후공정 마찬가지인 상황이라서 빠질 때마다 이제 뭐 많이 변동성이 크더라도 빠질 때마다 담아가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를? 하이닉스를? 아니요, 소부장요. 소부장. 메모리는 계속 꾸준히 가져가자. 네. 혹시나 이제 소부장 같은 경우는 뭐 제약바이오나 다른 섹터 쪽에 순환매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결국은 공급 계약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소부장은 전공정, 후공정 빠질 때마다 담아가자. 하이닉스는 오늘도 사? 하이닉스는 뭐 사실 500만 원, 600만 원 보는 건데 뭐 가격이 지금 중요한가 싶어요. 알겠습니다. 네. 사란 얘기군요. 네. 참고만 하겠습니다. 네. 마켓 진단 들어봤습니다. 메리츠증권 광화문 프리미어 센터 이화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